한국 전라도 앞바다에 석유가 발견되자 중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한국 전라도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인공위성 장비를 통해서 석유나 광물 자원을 파악하는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한러 수교즈음에 한국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려온 것으로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러시아 측 정보기관의 첩보가 있은 이후 한국의 민관에서는 제2광구 일대에서 석유 탐사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석유값이 대폭 하락하면서부터 탐사가 중단됐는데 다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중 간 패권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해당 권역에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대부흥 시대가 다시금 도래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세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엄청난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북해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터져나오면서 한순간에 유럽의 재벌 국가로 떠올라 온 국민이 풍족한 삶을 영위하며 많은 국민들은 해외의 열대지방에서 여가를 보내며 세계에서 가장 여유로운 국민들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유럽에서 석유가 발견된 북해라는 지역은 마치 한반도의 서해바다처럼 넓은 뻘이 있어 풍족한 해산 자원이 많이 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질학자들은 한반도의 서해바다에서도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석유는 공룡이나 고생대의 식물들이 죽어서 썩어 압축된 물질로서 서해나 북해와 같이 평탄한 지역에서 많이 발굴되곤 합니다. 서해바다는 코리아노사우스, 보성겐시스 같은 공룡이 발견된 바 있고 공룡 발자국 화석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돼 세계 고고학계와 지질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석유 발굴업계에서는 러시아 측 정보기관 KGB에서 제공받은 장비를 통해서 서해 군산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중국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아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바다에서 석유 시추 장비를 설치해 석유 탐사에 본격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한중 당국은 양국 간의 조약을 통해 해당 바다에서는 어떤 경제적 행위, 탐사 발굴, 시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역이어서 우리 정부나 기업도 이 바다에 대해서는 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 우리 바다에 갑자기 석유 시추공을 꽂고 나선 것입니다. 한국 업계에서는 이제 제2광구의 탐사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가 발견되고 있다는 지역은 바로 새만금 앞바다 일대의 바다로 최근 경기가 침체돼가는 지방 지역에 엄청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매년 채굴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해서 매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배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석유 등 천연자원 판매 수익을 통해 마련된 자금입니다. 그뿐 아니라 노르웨이는 석유나 천연가스, 구리 등 특정 원자재를 수출하며 얻은 소득을 투자하여 만든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조 달러, 1,300조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단일 국부펀드 기관입니다. 노르웨이 국민은 약 500만 명 수준에 불과한데 국민 1인당 20만 달러, 약 2억 원의 금융자산이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국민 1인당 나라 빚이 평균 2천만 원가량으로 치솟은 한국과는 대조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2030년까지 2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국민들의 복지 혜택 등에 사용되어 노르웨이는 유럽의 최빈곤국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한국 역시 서해에서 발견되는 천연가스, 석유를 바탕으로 낙후된 지방 경기에 부흥시킬 수 있는 원천 자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자원을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바로 제2광구의 석유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중잠정 수역을 공평하게 한국과 중국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나눠 갖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절대 한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땅과 인구가 많은 중국답게 서해에 124도선을 기준으로 한국이 소국인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시사주간지 요망동방주간은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하에 35만 제곱킬로미터 중 2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중국 영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중국 국경사지리연구센터 리거창 부주임은 국제선구도보에 중국 해군은 영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순실을 강화하고 유사시 한국에 대한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과 중국의 바다 경계 문제가 무력 충돌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예 경계가 미확정된 바다에 한국 측의 바다로 볼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석유시 추공을 꽂고 나몰라라 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고, 사실상 한국 정부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군산 미군 기지의 대대적인 확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산 미군 기지 인근의 대대적인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미국과 직항 노선을 만들어 이 지역을 마치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글로벌 도시로 발전시켜 감히 중국은 넘볼 수 없는 국제자본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제4차 산업 물류 서비스 업체로 떠오르고 있는 동부가 중심 물류기지를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군산 일대에 건설하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시민단체들 차원에서는 군산 미군 기지 확장 저지에 관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코스트코와 같은 유통업체의 입점까지 반대하는 안타까운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인근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코스트코 유치, 군산 미군 기지 환영, 새만금국제공항의 환영의 입장이 지역 내 중산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산 미군 기지에서 중국까지는 전투기로 불과 15분에 불과해서 군산의 미군 기지는 중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한미상호보호협정에 따라 중국군이 한반도 영해로 진입하게 되면 즉각 미군기가 한국군과 함께 출격하여 중국군을 격파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의 제2광구에서 대규모 석유가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과 한국 간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중국이 먼저 한국에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해 124도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한국군이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서해 바다의 70% 이상을 자기네들이 먹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경렬비열도와 제주도 서부해안지대 일대의 부동산, 심지어 미군기지 인근에 대규모 부동산을 사들여 한국의 안보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의 비중을 늘려 마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 현지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공을 하였듯이 충분히 중국이 서해바다 일대의 해안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백제사 공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은 고구려사 백제사 편입을 통해서 서해를 자국의 내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우리 바다와 광물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한국 국민의 몫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